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엑시콘입니다. 일단 엑시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좀 분석해드렸던 경험이 있죠. 2020년도 이제 3월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난리일 때도 저는 엑시콘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좀 많이 드렸었고, 그때 저 역시나 엑시콘에 투자해서 약간 200% 이상의 거의 300% 정도 수익을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다시금 엑시콘에 좀 주목할 때가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16일에 분석해드렸죠. 엑시콘 서버 반도체 DDR5 최고 수혜 2020년 반도체 대장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제 코스닥이 뭐 하루에 10% 이상씩 빠질 때에도 빠질 때 이제 거의 저점 부근에서 거의 저점쯤에서 저는 이제 탐욕을 부릴 때라고 아주 공격적으로 여러 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저 역시나 좀 비중을 실어서 거의 현금 비중 0%를 맞춰놓고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비중을 실어서 매수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엑시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좀 주목할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때 거의 이제 좋은 기회를 잡아서 수익을 좀 많이 냈었던 기업 중에 하나이고, 다시금 좀 주목을 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약간 이쯤에서 매수해서 이제 쭉 가져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200% 이상 거의 300% 가까이 그렇게 수익을 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엑시콘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분석은 제가 전 영상들을 통해서 전부 다 아주 자세하게 엑시콘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핵심만 찍고, 그럼 엑시콘의 향후 방향성과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와 엑시콘의 관계, 삼성전자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엑시콘에 얼마나 큰 수혜가 있을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미지 센서에 대한 엑시콘의 경쟁력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엑시콘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DDR입니다. DDR5로의 전환, 이게 지금 가장 이제 가까이 있는 핵심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이고, 조금 더 멀리까지 봤을 때는 CIS 테스터 이쪽까지 좀 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이미지 센서예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 이미지 센서이고, 사실 뭐 CIS 마찬가지고요. 이 어드밴티스트와 테라다인이라는 이제 글로벌 장비 회사가 이제 독점하고 있는 산업인데, 여기서 중소형 기업인 엑시콘이 만약에 뛰어들 경우 그 파급력이 작지 않을 수 있다, 작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DDR4에서 드디어 DDR5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과도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텔에서도 DDR5로의 전환을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원래는 이게 약간 2021년도 작년도쯤에 양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코로나 이슈가 끝나지 않으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 전환이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시금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정말로 DDR5로의 그런 전환이 이루어질 그런 시기가 코앞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언가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일단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효율성이 30% 이상 업그레이드 되는 것인데, 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그만큼 기술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왔을 때 기업 입장에서 가장 많이 좀 신경 쓰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2년 전쯤에도 삼성전자 이제 혹은 SK하이닉스가 이제 아마존에 이제 납품했었던 반도체가 문제가 좀 발생하면서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리콜 사태가 있었죠. 수십조의 리콜 사태가 있었었는데, 그만큼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수요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량품이 고객사에게 가지 않는 것이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처음으로 양산했을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당연히 DDR5의 업그레이드는 이 테스트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테스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된 기술력과 그리고 더 많은 테스터들을 보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에는 이 테스트 장비가 그대로 호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DDR4에서 5로 넘어갈 때는 호환이 안 돼요.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엑시콘과 같은 이제 테스트 장비를 삼성전자에
이제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메모리 제조업체들, 뭐 인텔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예상으로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제 DDR5의 그런 전환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서버형 엔터프라이즈 SSD 공급량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에는 이 서버에서 쓰였던 메모리 반도체는 HDD였죠, HDD. 근데 이거를 이제 SSD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뭐 SSD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PC에 주로 쓰이고 있죠, PC. PC가 먼저 HDD에서 SSD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빨리, 그래서 바뀐 이후에 가장 크게 바뀐 건 뭐죠? 바로 스피드죠, 스피드. 예,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리고 전력 소모량이라던가 아니면 발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구글이라던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HDD를 SSD로 이제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SS 테스터에 대한 수주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엑시콘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뭐 400억 정도의 그런 수주를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쪽에 대한 확산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뭐 5G라던가 AI, 클라우드, 자율주행 혹은 뭐 가상현실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속도의 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SSD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제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장기적인 시각이지만 결국 CIS예요. CIS 테스터. 이거는 이제 일본의 어드밴티스트, 미국의 테라다인이 독점하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산업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본의 어드밴티스트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가장 크게 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부장이죠, 소부장. 반도체에 대한 장비, 소재, 이쪽에 대한 부품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국산화시키겠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실제로 CIS 테스트 같은 경우도 2년 전부터 정부의 국책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책과제로 선정된 대표적인 두 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엑시콘의 협력이에요. 2년 전부터 이게 국책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이고, 이쪽에 대한 실적이 작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테스터 제품들이 이제 납품이 되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 혹은 상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를 뚫을 수 있다면 이거는 파급력이 작을 수가 없어요. 특히 엑시콘 같은 경우는 수십 조에 달하는 그런 장비사와 비교될 정도로 시가총액이 1200억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 부분을 좀 반드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 그래 바뀔 수 있다는 거 알겠다. CIS 테스터, 이미지 센서 테스터가 엑시콘에 많이 납품이 되면, 엑시콘에 뚫을 수 있다면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겠는데, 이미지 센서에 대한 시장 자체가 커지냐 안 커지냐, 그러니까 사양화되어 있냐 아니면 성장 산업이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뭐 파운드리는 물론이고 이미지 센서 쪽에서도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TSMC를 따라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소니를 공격적으로 따라잡고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왜냐면 기술력이 거의 다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 이제 중국의 화웨이가 지면서 샤오미가 떴죠. 샤오미의 가장 큰 그런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화웨이는 소니였고요. 그런 분을 봤을 때에도 기술력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해서 점유율 차이가 어느 정도 낙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꽤나 상쇄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미지 센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미지 센서를 제가 가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카메라를 통해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찍으면 이게 이 모습이 그대로 이제 디지털 신호로, 그러니까 반도체가 읽을 수 있는 SS 카드가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신호로 바뀌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렌즈를 통해서 들여온 이 피사체라고 해야 되나요? 피사체가 이제 이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SSD로 그러니까 이 피사체 자체로 저장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피사체를 디지털 신호, 그러니까 반도체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미지 센서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보통 PC라던가 카메라, 스마트폰 이쪽에 위주로 쓰였다면, 이제는 자율주행 혹은 로봇이라던가 AR,
VR, 특히 이제 이미지 센서가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가 고급화되면서 이미지 센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저는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점유율도 파운드리 쪽에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이미지 센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빠르게 따라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이미 3년 전에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소니를 5% 이상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제 CIS 테스터에 대한 그런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엑시콘이 만약에 내년부터 이쪽 시장을 뚫을 수 있게 된다면 이거는 바이오 기업이 신약을 개발하고 이제 FDA에 통과되는 것만큼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그만큼 작고요. 이게 완전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그 산업의 성장성이 꽤나 크다는 점도 저는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5G 스마트폰이라던가 자율주행, 로봇, AR, VR 이쪽에 대한 산업이 커질수록 CIS에 대한,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에 대한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제 이미지 센서 테스터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낮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다른 이제 소부장 업체 중에서 꽤나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것인데, 엑시콘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테스터 기기들을 이제 납품을 한 것이고, 이제 본격적인 양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저는 주목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뭐 오스틴 두 번째 공장이라던가 평택이라던가 테일러라던가 이런 이제 공장들이 이제 아주 거대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CIS 같은 경우는 이 확장세가 훨씬 더 클 수 있는 부분이 기존에 이제 디램 라인을 이제 CIS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꾸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요. 비용도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이미 이쪽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약에 엑시콘이 이쪽에 대한 테스트 기기를 이제 납품한 상황에서 그 이후 삼성전자가 일본의 어드밴 테스트에 대한 그런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만약에 내년부터 상용화가 될 경우, 엑시콘의 제품들 상용화가 될 경우 이쪽에 대한 파급력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이제 관련돼서 꾸준히 이제 개발을 진행했었고 테스트 기기를 납품을 했다는 상황에서 결국 좀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 DDR5라던가 버닝 테스터도 납품을 진행하고 있죠. 또 SS 테스터 같은 경우도 납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두 개예요. 버닝 테스터와 SS 테스터. 여기다가 이제 D램 모듈은 뭐 꾸준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DDR5로 인해서 훨씬 더 잘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사 CIS가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엑시콘에 있어서는 실적에 있어서는 저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내년도부터는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꽤나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주가는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꽤나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과연 무시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엑시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분석을 좀 해드렸었고, 저 역시나 비중을 실어서 잡은 이후에 거의 3배 가량의 그런 수익을 냈었던 만큼 다시금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밝히기에를 이제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AI에 45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이고, 지난 5년간 450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에 비해서 무려 120조가 된 겁니다. 그 중에서 국내 공장, 평택 공장에만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장 첫 번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좀 이제는 정말 주목을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엑시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리스크 요소가 딱 그 정도밖에 없어요. CIS 테스터가 무너지는 거, 이 경우가 가장 큰 리스크이지만 그럼에도 실적 부분은 사상 최대치를 찔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DDR5에 대한 채택 시점이 이제는 코앞이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사태로 인해서 어떤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밀렸을 때 그때는 실적의 이연이 또 발생하겠죠. 실적의 이연이 발생하면 단기 투자자들 혹은 단기적인 물량은 실망감으로 인해서 출하될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언제라도 이제 관심이 있다면, 엑시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엑시콘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DDR5 버닝 테스트,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라던가 혹은 CIS에 대한 테스터, SS에 대한 테스터, 이쪽에 대한 산업 방향성과 엑시콘의 전략이라던가 경쟁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